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평온한 당신만의 공간입니다. 복잡했던 낮의 일들은 이제 모두 방문 밖에 잠시 놓아두시길 바랍니다. 무거웠던 어깨의 짐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머릿속의 수많은 생각들도 붉고 푸르게 번쩍이던 차트의 잔상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불의 포근한 감촉에 모두 맡겨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팽팽했던 긴장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은 숫자와 그래프가 어지럽게 춤을 추는 차가운 금융시장의 이면을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일상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와 주식,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왠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선물과 옵션. 이 낯설고 날카로운 단어들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파트와 자동차의 이야기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바꾸어 들려드릴게요. 그저 누군가 머리맡에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듯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경제의 톱니바퀴가 머릿속에서 부드럽게 맞물려 돌아가고 당신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조용히 숨어든 금융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금융시장에는 흔히 아는 주식이나 채권 말고도 조금 특별한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부릅니다. 파생상품은 말 그대로 무언가로부터 파생되어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커다란 사과나무에서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듯 주식이나 환율 혹은 금이나 원유 같은 진짜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서 파생되어 나온 또 다른 약속의 증서입니다. 그 수많은 약속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것은 바로 옵션이라는 이름의 마법입니다. 옵션.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물건을 살 때 혹은 여행 상품을 고를 때 옵션을 추가한다라고 말하곤 하죠. 맞습니다. 옵션은 나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권, 즉 온전한 나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거래는 언제나 의무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돈을 내기로 약속했다면 물건을 반드시 사야 하고 물건을 받았다면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죠. 하지만 옵션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계에서는 오직 돈을 내고 권리만을 사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약속의 날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유리하다면 그 약속을 당당하게 시행하고 만약 상황이 변해 나에게 불리해졌다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약속을 깨버려도 되는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마법의 티켓입니다. 이 옵션의 세계에는 커다란 두 개의 축을 담당하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무언가를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입니다. 이름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일상의 풍경으로 이 두 가지 권리를 천천히 색칠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동네의 아주 양지 바른 언덕의 멋진 신축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뼈대조차 올라가지 않은 넓은 공터지만 조감도 속의 아파트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탁 트인 거실, 창문 너머로 강물이 흐르고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포근한 집이죠. 게다가 근처에는 새로운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파트가 완전히 지어지고 열쇠를 넘겨받는 완공일까지는 앞으로 딱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 아파트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이 집의 주인이 꼭 되고 싶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변에 새로운 지하철역이 개통되고 상권이 발달하면 3년 뒤에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5억 원을 훌쩍 넘어 10억 원까지도 뛸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에는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그래서 당신은 건설사를 찾아가 아주 특별한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내게 당장 5억 원은 없소. 하지만 내가 지금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당신들에게 주겠소. 그 대신 3년 뒤 아파트가 완공되는 그날 시장에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이 되든 20억 원이 되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무조건 처음 약속한 5억 원에 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시오. 건설사는 당신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흔쾌히 동의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당신에게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 즉 아파트 분양권이 바로 차가운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콜옵션의 진짜 모습입니다. 미리 정해진 가격, 즉 5억 원에 정해진 미래의 날짜인 3년 뒤에 아파트라는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당신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멋진 권리를 얻기 위해 처음에 지불했던 5천만 원의 계약금은 금융의 언어로 옵션을 사기 위한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상상 속의 시계 태엽을 감아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드디어 아파트가 완공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약 첫 번째 상황입니다. 당신의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예정대로 지하철역이 뚫리고 대형 마트가 들어서며 동네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이 점 찍어두었던 그 아파트의 현재 시장 가격은 무려 10억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모두가 그 집을 원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고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분양권을 꺼내들고 미소를 지으며 건설사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겠죠. 여기 3년 전 당신들과 맺은 약속의 증서가 있어. 약속대로 나에게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파시오. 건설사는 속이 쓰리겠지만 계약서에 적힌 대로 현재 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를 당신에게 5억 원에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처음 냈던 계약금 5천만 원과 남은 잔금을 치르고 시세보다 무려 수억 원이나 저렴하게 멋진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벅찬 순간을 옵션 시장에서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점잖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두 번째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3년 전의 부푼 기대와는 다르게 지하철 개통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주변 상권은 텅 비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던 그 아파트의 가격은 5억 원은커녕 반토막이 나서 3억 원으로 처참하게 폭락해 버렸습니다. 주변에는 빈집이 넘쳐나고 누구도 그 아파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굳이 시장에서 3억 원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3년 전 건설사와 맺은 약속 때문에 억지로 5억 원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3년 전에 산 것은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나에게 유리할 때만 살 수 있는 가벼운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서랍 속에 있던 분양권을 조용히 찢어버리거나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면 그만입니다. 이 편안한 포기를 우리는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처음에 건설사에 건넸던 계약금 5천만 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리를 누린 대가로 지불한 소멸성 비용이니까요.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권리가 아닌 의무로 그 집을 샀다면 3억 원짜리 집을 5억 원에 사서 앉은 자리에서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리하게 옵션을 활용했기에 최악의 부동산 폭락장 속에서도 나의 손실을 오직 처음에 낸 계약금 5천만 원으로만 안전하게 막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콜옵션이 가진 가장 매혹적인 본질입니다. 미래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한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래의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최대의 슬픔은 오직 처음에 낸 작은 계약금으로만 굳건하게 한정되어 있죠. 다가올 내일에 대한 설레는 기다림과 든든한 방어막. 그것이 바로 콜옵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호흡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가다듬고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무언가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언가를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의 세계입니다. 미래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산다라니 조금 복잡하고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풋옵션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운전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자동차 보험입니다. 다시 눈을 감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저축해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5천만 원짜리 멋진 새 차를 샀습니다. 매끄러운 유선형의 외관, 문을 열면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 시동을 걸 때 들려오는 묵직한 엔진 소리,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섭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쌩쌩 달리는 거대한 트럭들과 좁은 골목길을 마주하자 문득 두려운 마음이 먹구름처럼 밀려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길 혹은 눈이 펑펑 내려 빙판이 된 겨울 도로 위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도 남이 와서 부딪히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정말 큰 사고가 나서 이 예쁜 차가 형체도 없이 망가져 버리면 내 소중한 5천만 원이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리는 건 아닐까? 그 마음속의 깊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당신은 새 차를 인도받자마자 가장 먼저 보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맺는 이 자동차 보험 계약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험사를 향한 당신의 선언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만약 끔찍한 사고가 나서 내 차의 가치가 0원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보험사인 당신들이 내 차의 원래 가치인 5천만 원을 무조건 보장해 주시오. 즉, 당신은 내 자산의 가치가 바닥으로 폭락하더라도
미리 정해둔 5천만 원이라는 안전한 가격에 내 망가진 차를 보험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이 든든한 권리가 바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말하는 풋옵션입니다. 당신이 1년의 평안을 위해 지불한 100만 원의 보험료는 풋옵션을 사기 위한 프리미엄이 됩니다. 자, 이제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은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들여다볼까요? 당신은 평소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운 좋게도 방어 운전을 잘 해냈습니다. 단 한 번의 가벼운 접촉 사고도 없이 평화롭게 1년을 보냈죠. 당신의 차는 여전히 처음 샀을 때처럼 멋지고 튼튼하게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1년의 마지막 날에 보험사를 찾아가 이렇게 억지를 부릴까요? 내가 1년 전에 풋옵션을 샀으니 권리를 행사하겠소. 멀쩡한 내 차를 5천만 원에 사가시오.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차는 여전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굳이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무런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비록 1년 전에 냈던 보험료 1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날아갔지만 당신은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빗길을 달릴 때나 눈길을 달릴 때 느꼈던 그 심리적인 안정감과 차가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100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진짜 이유, 두 번째 상황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블랙아이스가 깔린 빙판길에서 차가 심하게 미끄러지고 맙니다. 천만다행으로 당신은 다치지 않았지만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당신의 새 차는 완전히 망가져 복구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아도 단돈 10만 원도 받을 수 없는 차의 가치가 말 그대로 영원히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 절망적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나에게는 이 고철 덩어리를 여전히 5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 자동차 보험이 있었지.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보험사는 약속대로 망가져 버린 고철 덩어리의 원래 가치인 5천만 원을 당신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해 줍니다. 당신은 100만 원이라는 작은 비용을 미리 지불한 덕분에 소중한 자산 5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끔찍한 재난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풋옵션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락하여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펼쳐드는 크고 단단한 우산이자 비행기에서 추락할 때 내 생명을 살려주는 단 하나의 낙하산, 그것이 풋옵션의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권의 설렘과 자동차 보험의 안도감,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이 무엇인지 차갑던 숫자들 너머로 따뜻한 그림이 부드럽게 그려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편안하고 일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진짜 거칠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으로 살짝만 덮어씌워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증시는 코스피 8000 시대라는 역사적이고도 경이로운 고점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유례없는 꼭대기에 도달하며 모두가 축배를 들고 시장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만, 이렇게 지수가 끝없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섰을 때
시장의 생리를 아주 잘 아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마음 한구석에 본능적이고 서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데 이 축제가 끝나고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지수가 폭락의 늪으로 빠져들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죠. 마치 반짝이는 새 차를 처음 고속도로로 몰고 나갔을 때 느끼는 사고에 대한 그 원초적인 불안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펀드를 굴리는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불안하다고 해서 자신들이 수년에 걸쳐 정성껏 모아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거대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순간에 다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거대한 배는 한 번에 방향을 돌릴 수도, 짐을 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가진 현물 주식은 그대로 둔 채 파생상품이라는 또 다른 시장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풋옵션, 즉 주식시장의 자동차 보험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계산이 서 있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8,000에서 6,000으로 혹은 그 이하로 끔찍하게 폭락하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미리 정해둔 높은 가격에 이 주식들을 팔 수 있는 권리, 혹은 지수 하락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는 권리를 사두겠다. 자신들이 굴리는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떼어내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풋옵션을 든든하게 사두면 아무리 험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시장이 붕괴하더라도 그들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시장이 실제로 무너졌을 때 그들의 주식 계좌에서는 수백억 원의 큰 손실이 찍히겠지만 미리 사두었던 풋옵션 계좌에서는 수백 배로 폭등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여 주식의 손실을 눈 녹듯 완벽하게 덮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법 같은 방어막 구축을 금융의 세련된 언어로는 해지라고 부릅니다. 위험을 회피하고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나스닥 시장이나 코스피를 기반으로 한 해외 선물 시장처럼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폭풍우처럼 극심한 곳을 상상해 보세요. 그 거칠고 빠른 파도 속에서 앞으로 시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코옵션, 즉 주식 시장의 아파트 분양권을 거침없이 사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투자금은 적어서 시장의 모든 주식을 살 수는 없지만 분양권의 계약금처럼 약간의 프리미엄만을 지불하고 콜옵션을 사두면 지수가 예상대로 불을 뿜으며 올랐을 때 그 작은 권리증은 순식간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콜옵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탐욕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이고, 풋옵션은 짐작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돈을 주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의 가치가 서서히 줄어드는 속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두 가지 감정,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내일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수많은 숫자와 기호로 뒤엉켜 치열하게 거래되는 곳, 그곳이 바로 차갑지만 그 어떤 곳보다 인간적인 체온이 머물러 있는 파생상품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던 숫자와 복잡한 차트 너머에 조용히 숨어있던 아파트 분양권과 자동차 보험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차갑게만 보였던 금융시장도 한꺼풀 벗겨내고 나면 결국은 우리네 평범한 삶의 모습을 거울처럼 그대로 닮아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작은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기꺼이 보험을 드는 그 조심스럽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힘든 오늘을 견디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 굳게 믿으며 분양권을 쥐고 기다리는 그 설렘의 마음들. 시장은 그저 숫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따뜻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간절한 심리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심해의 바다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이라는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장이 열리면 시장이 위로 오를지 아래로 내릴지, 내일 당신이 마주할 차트가 붉은색 양봉일지 푸른색 음봉일지, 나스닥이 출렁일지, 코스피가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지금 이 고요한 밤에는 그 어떤 숫자도 그 어떤 뉴스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맺어온 관계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쌓아온 어제의 시간들이 이미 당신의 삶의 든든한 풋옵션이 되어 그 어떤 폭락과 시련이 오더라도 당신을 안전하게 안아주고 지켜줄 테니까요. 이제 낮 동안 당신의 뇌를 바쁘게 움직였던 모든 숫자의 스위치를 완전히 끌 시간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아까보다 더욱 깊고 고르게 변해갑니다. 당신의 몸은 푹신한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면 마치 콜옵션의 가치가 한계없이 끝없이 상승하듯 당신이 마주할 새로운 하루도 그 어떤 날보다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주 깊고 아주 평온한 잠에 빠져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